폭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피하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은 하루 1.5L에서 2L을 드셔야 합니다.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빠져나간 뒤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더위를 참으시면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예전에는 한낮 땡볕에서도 일하며 더위를 참아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온도 조절 감각은 늦어집니다. 땀샘 기능도 줄어들어 열을 밖으로 식히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참지 마시고 몸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꼭 지키셔야 할 4가지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낮 12시부터 5시 사이 야외 활동 제한 기준입니다. 둘째, 하루 1.5L에서 2L 올바른 물 섭취 방법입니다. 셋째, 실내 적정 냉방 온도 26도에서 28도 관리법입니다. 넷째, 온열 질환 응급조치 순서와 주의할 행동입니다. 첫 번째로 낮 시간대 야외 활동입니다. 해가 뜨거운 한낮에 밭일이나 운동을 나가십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실외 활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이 시간에 기온과 자외선이 가장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온열 질환의 81.8%에서 82.4%가 실외에서 발생합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30.2%에서 30.4%나 됩니다. 야외 작업장과 논밭, 길가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밭일이나 야외 작업은 시간대를 바꾸셔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아침 일찍인 오전 5시에서 9시나 해가 진 후에 일하도록 권고합니다. 한낮에 꼭 밖에서 일하셔야 한다면 쉬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상청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폭염주의보에는 1시간 일할 때마다 10분 이상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경보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셔야 합니다. 쉬실 때는 햇볕을 완전히 가린 그늘막 아래 머무셔야 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 쿨토시로 햇볕을 가려주십시오. 옷은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으셔야 통풍이 잘 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개인 물병을 꼭 챙겨서 나가십시오. 창문 닫힌 차 안이나 환기 안 되는 비닐하우스는 잠깐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간은 열기가 급격히 차오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실내에 머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물 마시는 법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드십니까?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목마름은 수분이 빠져나간 뒤에 옵니다. 질병관리청은 규칙적으로 마시길 권합니다. 성인은 하루 1.5L에서 2L가 기준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시간을 나눠 자주 드시면 됩니다. 땀을 아주 많이 흘리셨습니까? 이때는 맹물만 드시면 부족합니다. 이온 음료나 주스를 드셔보십시오. 빠져나간 염분과 칼륨을 채워줍니다. 마그네슘 전해질도 함께 보충됩니다. 더울 때 시원한 커피를 찾으십니까? 커피와 녹차는 피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음료와 술도 피해야 합니다. 이 음료들은 소변 배출을 늘립니다. 결국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소금 알약도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분께 음료를 먹여도 안 됩니다. 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수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이나 신부전이 있으십니까? 물을 과하게 드시면 폐부종 위험이 있습니다. 질환자는 주치의와 섭취량을 상의하십시오. 물은 목마르기 전에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커피와 술 대신 시원한 물을 챙기십시오. 세 번째는 실내 냉방 온도와 열대야 수칙입니다. 더우시다고 에어컨을 한껏 내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두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 내외가 좋습니다. 급격한 체온 변화와 냉방병을 막아줍니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부담도 줄입니다. 에어컨이 없다면 커튼으로 햇볕을 가리십시오.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 맞바람을 냅니다. 선풍기를 틀어 실내 공기를 돌려주십시오. 집이 덥다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십시오. 경로당과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관, 도서관, 은행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스마트폰 앱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국민재난안전 포털 누리집에서도 확인됩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입니다.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이 정한 기준입니다. 열대야라고 찬물로 샤워하시면 안 됩니다. 체온이 반작용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취침일에서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씻으십시오. 질병관리청이 권장하는 목욕법입니다. 자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십시오. 야간뇨가 생겨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에 수분을 채우고 밤에는 적정량만 드십시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꼭 지키십시오. 네 번째는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쓰러진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황해서 물부터 먹이시면 안 됩니다. 환자를 보면 의식부터 확인하십시오.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곧바로 시원한 그늘이나 실내로 옮깁니다. 단추와 허리띠를 풀어 옷을 풉니다. 몸에 물을 뿌리고 부채질을 해줍니다. 의식이 없을 땐 물을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로 물이 넘어가 질식할 수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이 생길 위험도 큽니다.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옷을 풀고 몸에 열을 식혀줍니다. 얼음 주머니를 목 뒤와 겨드랑이에 댑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1시간 이내 호전 없으면 병원으로 갑니다. 어지러워 쓰러졌다면 다리를 올려줍니다. 다리를 머리보다 20에서 30cm 올립니다.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은 안 듣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 생긴 열입니다. 해열제는 간이나 신장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피부에 알코올을 문지르는 것도 금지입니다. 알코올이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킵니다. 지치고 힘든 증상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면 치명적인 열사병이 됩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음료를 주지 마십시오. 119를 부르고 몸을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순서를 정리해드립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실외 작업을 멈추십시오. 불가피한 밭일은 아침 5시에 9시 사이로 옮기시면 됩니다. 폭염주의보 때는 1시간 일할 때마다 10분 이상 쉬십시오. 폭염경보가 내리면 1시간마다 15분 이상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을 입고 개인 물병을 챙기십시오.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전해질 음료를 함께 드십시오.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십시오.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 내외로 맞추시면 됩니다.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씻으십시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청 119 안심콜 서비스도 신청해 두십시오.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물을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심장질환자도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소금 알약을 임의로 많이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술은 소변 배출을 늘려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여서도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십시오. 물은 갈증이 나기 전에 하루 1.5L에서 2L을 드셔야 합니다. 작업장에서는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규칙적으로 쉬십시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 내외로 관리하십시오. 냉방이 어려우시면
인근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식이 있는 환자는 시원한 곳에서 다리를 20에서 30cm 올려줍니다. 위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119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여름철 건강수칙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소중한 가족과 이웃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